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도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무서운 기운의 대전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시기이기에 집안에 작은 물건 하나, 식탁 위에 과일 하나 잘못 두어도 평생 쌓아온 재물운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참으로 두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9월, 집안의 중심이자 대운의 통로인 식탁 위에 이 과일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는 천기누설과도 같은 아주 중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 이 과일이 놓여 있다면 보살님 가문의 부부는 물론이고 자식들의 앞길 그리고 평생을 노력해도 모이지 않던 재물운까지 통째로 파괴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한숨을 크게 쉬며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만큼은 제발 하던 집안일을 멈추시고 부엌일도 잠시 내려놓으신 채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살님 가문의 명줄과도 같은 재물줄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깊은 슬픔과 동감을 담아 애절하게 보살님들,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달프셨습니까? 제가 보살님들의 사주를 보고 그 기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턱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먹여 살리랴,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과 자식들 숟가락 위에 얹어주기 바빴고 보살님께서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들이키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 고왔던 손은 이제 물 마를 날이 없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부여잡고 알아누우면서도 아침이면 가족들을 위해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던 그 지극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모든 것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든든한 효도였습니까? 오히려 속만 썩이는 가족들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고 밤마다 남몰래 베개짓을 적시며 눈물 흘린 날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친 숨을 몰아쉬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듯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 그렇게 죽어라 노력하고 아등바등 아끼며 살았는데도 왜 우리 집 가계부는 늘 제자리 걸음이냐는 것입니다. 지갑은 늘 비어 있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 바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무언가에 홀린 듯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쉽게도 돈을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내 팔자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돈 걱정, 빚 걱정에 잠 못 이루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우셨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식탁 위에 음습한 기운을 가득 머금은 물건을 올려두어 집안의 복을 빨아먹는 가난 귀신을 매일같이 불러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조를 강하고 단호하게 바꾸며 경각심을 일깨우듯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식탁은 그 집안의 생명력이 피어나고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이 정수처럼 모이는 제2의 재물 창고이자 신성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식탁 위에 2026년 9월의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과일을 올려두는 순간 그곳은 복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재앙을 부르는 통로로 돌변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유 없는 불화가 생겨 각방을 쓰게 되고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막히며 고립되고 집안의 돈줄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기누설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신다면 앞으로 찾아올 대운의 기회마저 모두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식탁 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풀고 그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그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환,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듯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9월이며 왜 하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음양오행의 진실과 천기누설의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가슴을 진정시키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은 하늘의 불기운과 땅의 불기운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병오년, 빙우년, 이른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사방이 온통 뜨거운 불바다와 같아서 기운이 매우 강하고 조급한 형국이지요. 그런데 계절의 흐름 속에서 9월은 오행으로 서방의 금, 기운, 즉 서늘한 가을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불과 칼이 정면으로 부딪히니 이를 명리학에서는 화금상쟁, 화진성정이라 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극도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격동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맑아야 할 부엌과 식탁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틈을 타서 집안의 기운을 좀 먹는 음습한 가난 귀신, 가난신, 이 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비밀을 속삭이듯 연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엌을 집안의 가업과 재물을 관장하는 조왕신, 초웡센과 터주신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성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의 중심에 있는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대지의 영양과 하늘의 복을 인간이 몸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재단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보살님들이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으며 생명력을 채우는 곳이지요. 그렇기에 식탁 위에는 항상 살아 숨쉬는 기운, 즉 생기, 아우테 가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식탁 위에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고 썩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 단 하나라도 올려져 있으면 조왕신과 터주신은 노하여 집을 떠나고 그 빈자리에 관한 귀신이 달라붙어 가문의 눈물줄기를 들이키게 됩니다. 한숨을 길게 쉬며 애통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보살님들, 가난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부 사이에 짜증이 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칼날을 세우며 싸우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 넘겼을 일인데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주고받게 되지요. 이것은 부부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식탁 위에 고여있는 음습한 도끼가 가족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서로의 기운을 갉아먹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니 남편은 밖으로만 겉돌고 집안에 들어오기를 극도로 꺼리게 되며 결국 부부의 인연줄마저 뚝뚝 끊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경고하듯 한자 한자 강하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의 줄기까지 뻗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식탁 위에 흐르는 탁한 기운을 받아먹고 자란 자식들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쳐도 대운의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집니다. 취업의 문 앞에서 이유 없이 고배를 마시거나 직장에서 억울한 모함을 당해 고립되기도 하고 사업을 한답시고 귀한 돈을 가져가 사기를 당해 빚더미를 안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도 안 됐어. 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보살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겁니다.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앞길이 막힐까 답답하셨겠지만 사실은 식탁 위에 방치된 그 과일이 뿜어내는 음기가 자식들의 명예운과 관운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름 돋는 진실을 밝히듯 속도감을 약간 높여서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귀신이 털을 잡은 집은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는 길목은 바늘 구멍처럼 좁은데 나가는 길목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힘들게 몇백만 원을 모아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세금과 사기수가 생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숨이 막히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 집안의 재물 창고를 뒤흔들며 비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9월, 이 무서운 화금 상쟁의 시기에 식탁 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가난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대물림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기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한층 부드럽게 가다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긋나긋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보살님들, 제가 이토록 식탁 위 과일을 강조하는 이유를 저 멀리 부산에 살시던 한 보살님의 기막힌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지만 바로 보살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귀담아 들어 보십시오. 몇 해 전 부산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홀로 아등바등 살아가시던 60대의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장사를 하며 손발이 다 터지도록 일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한 대가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셨건만 그 집안의 가난은 지독한 굴레처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가산을 통째로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중풍으로 쓰러져 병석에 누워 계셨고 금쪽 같던 큰아들은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만 3번이나 연거푸 떨어져 매일 밤 방구석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담아 감정을 고조시키며 그 보살님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통곡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인입니까? 남들처럼 사치를 부렸습니까? 게으름을 피웠습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도록 비린내를 맡아가며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매달 이자 내기도 버겁고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앞길이 꽉 막혀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시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안색을 가만히 살펴보니 보살님의 얼굴에는 음습한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집안의 재물 창고가 완전히 텅 비어 있다 못해 깨져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제가 직접 그 보살님이 사시는 부산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긴장감 있고 날카로운 어조로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등 줄기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겨 식탁을 바라본 순간 저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손님들이 보기에 조금 흠집이 나거나 팔지 못하고 남은 과일들을 아깝다며
매일같이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수북하게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을철이라며 받아온 과일 중에는 이미 꼭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속이 문드러지기 시작한 감과 배가버섯이 식탁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스님, 그래도 속은 멀쩡해서 깎아 먹으면 괜찮습니다. 버리면 벌 받습니다.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그 집안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썩어가는 과일,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물건을 식탁 위에 방치해 두었으니 그곳은 조왕신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가난 귀신들이 모여들어 잔치를 벌이는 흉당, 총당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로운 반전의 어조로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께 호통을 치며 식탁 위에 그 음습한 과일들을 당장 모두 걷어내어 멀리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부엌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제가 알려드린 비방대로 식탁을 깨끗이 닦아내고 천일염과 팥을 이용해 가난 귀신의 손때를 거두어내는 영험한 청소법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가을 기운에 맞추어 생기가 가득하고 빛깔이 영롱한 황금빛 과일을 정확한 개수와 방향에 맞추어 식탁 위에 올리도록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집안을 지키는 황금 방패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조왕신과 칠성님께 빌며 이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대운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기쁘고 벅찬 감정으로 목소리 톤을 높이며 확신에 찬 어조로 그로부터 정확히 석 달이 지난 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며 술로 밤을 지새우던 큰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공공기관의 수시 채용에 덜컥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석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남편의 마비 증세가 기적처럼 호전되어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고 보살님의 생선 장사마저 입소문이 나면서 늘 빚독촉에 시달리던 통장의 앞자리가 바뀌는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죽은 기운을 걷어내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뿐인데 십수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문의 대운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풍수의 힘은 무서운 것이며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한 집안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나직하고 무게감 있게 돋우며 마치 신령한 비법을 전수하듯 조심스럽고 정확한 어조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산 보살님의 집안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그 영험한 풍수 비방과 2026년 9월에 식탁 위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과일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메모할 것이 있다면 받아 적으시고 뼈에 새기듯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오는 2026년 9월에 식탁 위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꼭지가 시들거나 속이 문드러진 모든 과일입니다. 깎아 먹으면 괜찮겠지 하며 겉이 거뭇거뭇해진 바나나, 껍질이 조글조글해진 사과를 식탁 위 바구니에 방치해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수학에서 시들고 썩어가는 것은 곧 사기, 스의, 즉 죽은 기운을 뜻합니다. 특히 화금상쟁의 기운이 몰아치는 2026년 9월에는 이 죽은 기운이 가난 귀신의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소름 돋는 경고를 하듯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집에서 범하는 과오인데 바로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든 가짜 과일, 조화 과일입니다. 인테리어에 좋다고 혹은 보기 좋다고 식탁 중앙에 모조 과일 바구니를 올려두는 집이 많지요.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재물줄기를 마르게 하는 최악의 흉물입니다. 가짜 과일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고형화된 음기입니다. 이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은 조왕신과
터주신에게 우리 집은 가짜 복만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려던 진짜 재물운도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남편의 사업운과 자식의 직장운을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듯 차분하고 꼼꼼한 어조로 자, 그렇다면 이미 탁해진 식탁의 기운을 씻어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천일염과 팥을 이용한 식탁 청소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기 전이나 9월 초순 해가 지고 음기가 들이치는 시간인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진행하십시오. 먼저 맑은 물 한 대접에 때 묻지 않은 굵은 소금, 즉 천일염 한 숟가락과 붉은 팥 7알을 넣고 맑게 우려냅니다. 소금은 사악한 기운을 살균하고 붉은 팥은 양기의 결정체로서 가난 귀신의 대가리를 때려 부수는 영험한 힘이 있습니다. 이 물에 깨끗한 행주를 적셔가며 식탁의 네 모퉁이부터 시작해 중심부로 원을 그리듯 닦아내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조왕씨는 좌정하소서라고 3번을 나직하게 읊조리셔야 합니다. 희망차고 밝은 에너지를 담아 대안을 제시하듯 이렇게 식탁을 정화하신 후에는 가난 귀신을 막아낼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2026년 9월에 척박한 불기운과 칼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과일은 바로 영롱한 황금빛을 띠는 과일입니다. 잘 익은 노란 귤, 황금빛 참외, 혹은 붉은빛과 황금빛이 잘 조화된 신선한 사과가 좋습니다. 개수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길수인 3개 또는 7개를 올리셔야 합니다. 3은 천지인 텐디른의 합의를 뜻하고 7은 우리를 보살피는 칠성님의 보살핌을 뜻합니다. 방향을 지정해주며 세심하게 이 과일들을 담을 때는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피하시고 흙의 기운을 머금은 도자기나 옹기 그릇에 담아 식탁의 서쪽이나 중앙에 놓아두십시오. 2026년 9월의 서방금기 기운을 황금빛 과일이 강하게 흡수하여 집안의 재물 창고로 고스란히 저장해 줄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식탁 위에 버티고 서 있는 한 그 어떤 음습한 가난 귀신도 보살님 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며 매일 밥을 먹는 가족들의 몸속으로 황금 같은 대운의 기운이 쏙쏙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풍수는 정성에서 시작되고 그 정성은 반드시 기적으로 보답받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장중하게 가다듬고 양손을 모아 합장하듯 경건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어조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식탁을 깨끗이 정화하고 황금 방패를 세웠으니 마지막으로 조왕신과 터주신 그리고 천지신명께 우리 집안의 영원한 복락과 재물 대운을 붙들어 매는 축원, 주행을 올릴 차례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영험한 기도 소리에 맞추어 보살님들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을 세우며 함께 두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한자 한자 명확하게 읊조리듯 주문을 외우는 톤으로 천지신명 부처님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과 부엌을 관장하시는 조왕신이시여 2026년 병오년 9월에 거친 바람 앞에서도 이 가정을 굽어 살피소서. 그동안 무지하여 식탁 위에 음습한 기운을 방치하고 가난 귀신의 손때를 타게 한 과오를 깨끗이 씻어내나이다. 오늘 천일염과 파트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영롱한 황금 방패의 기운을 세웠으니 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남편의 앞길에 막힌 재물줄기를 뚫어주시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우리 자식들의 막힌 관운과 명예운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 집안에 흐르는 눈물 줄기는 오늘부로 마르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황금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시 부드럽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타이르듯 나긋나긋하게 보살님들 기도는 간절함이 반이요 행동이 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천기누설의 비밀을 나누셨으니 다가오는 9월에는 절대로 마음을 조급하게 먹거나 가족들에게 서운한 감정으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이 안방과 부엌에서 미소를 지으셔야 집안의 터주신이 기뻐 춤을 추고 복을 넝쿨째 굴려다 주는 법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다리가 쑤셔도 이제 우리 집에 대운이 들어오는구나. 내 자식 앞길이 황금빛으로 열리는구나 하는 긍정의 염력을 끊임없이 뇌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듯 정중하게 대화체로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들의 험난했던 삶에 작은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험한 황금 방패의 기운을 온전히 보살님들의 것으로 만들고 가난 귀신을 단 한 걸음도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아래 댓글창에 성심을 다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마음을 담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정성스레 남기신 그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에 닿아 2026년 9월의 무서운 화금상쟁 속에서도 보살님 가문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무적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인연의 줄기를 이어가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천기누설과 복받는 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